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이번 주 중 선고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음 주 이후로 넘기게 될지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만약 오늘 헌재가 선고 날짜를 발표하지 못하면 이번 주 선고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다음 주 수요일은 이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선고됩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보다 항소심 유죄 선고가 먼저 내려지게 되면 치명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에게 오늘은 또 다른 의미의 운명의 날인 것입니다. 하기야 이재명에게 요즘은 매일매일이 운명의 날이긴 합니다. 하루하루 헌법재판소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재명의 운명이 좌우되는 그런 나날인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인 21일 선고 가능성을 점쳐왔던 경우가 많았지만 재판관들의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이번 주 선고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 그런 분위기가 지금 대체적인 것 같습니다. 오전에 제가 방송해드린 것처럼 쟁점별로 인용팀의 법리들이 김복형 재판관에 의해서 탄핵되면서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수렴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평의가 끝나야 평결 절차에 들어가는데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선고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이 부분은 팩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그러니까 21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려면 늦어도 최소한 이틀 전인 오늘 중으로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선고 날짜를 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금 지배적입니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각종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선고 전후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 등과 협의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를 넘겨서 선고일을 발표하고 10일 오전 11시에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계속 쟁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오늘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평의를 열고 재판관 간의 끝장 토론을 통해서 논의를 매듭지으려 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쟁점들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만만치 않아서 쉽사리 매듭을 짓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번 탄핵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들을 보면 지금까지 정리되지 못했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쉽사리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쟁점을 보면 이렇습니다. 비상계엄의 발령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국회의 기능이 마비될 폭력이 있었는지,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또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의 철회가 가능한지, 증인들에 의한 회유나 메모 조작이 없었는지, 탄핵될 만한 중대한 위법이 있었는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정도의 쟁점으로 정리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하나 쉬운 쟁점이 없습니다. 특히 곽종건에 대한 증인 회유 의혹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변론을 추가로 열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이 애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쟁점들이 얼마나 정리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쟁점들이 오늘 하루 종일 평의를 진행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역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변론이 끝난 지 이미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쟁점도 간단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마냥 연기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선고만 서두르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폼 잡고 대통령 행세를 해오던 이재명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빨리 선고를 해달라고 연일 압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은 오늘 광화문 천막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에 이어서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선고를 압박했습니다. 이재명은 그런데 오늘 회의에서 느닷없이 윤석열 정권을 군사 독재로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은 국민이 피땀으로 군사 독재 정권과 싸워 민주주의를 이룩한 대한민국에서 말만 들어도 트라우마가 생기는 군사 독재라니 기가 막힐 뿐이다. 다시는 없으리라 여겼던 군사 쿠데타가 45년 만에 부활했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입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군사 독재 국가이고 또 12.3 비상계엄이 군사 쿠데타였나요? 아무리 마음이 바빠져도 그렇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을 만한 주장을 해야 되는데 저런 엉뚱한 주장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탄핵안이 지금 기각될 조짐을 보이니까 군사 쿠데타 프레임을 걸고 나선 것입니다. 자작극으로 의심받고 있는 권총 암살 제보를 핑계로
며칠 치과하면서 궁리한 것이 아마 군사 쿠데타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집거 이후 첫 외부 활동인 어제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한 이후부터 군사 쿠데타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은 어제도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처럼 이 나라에 다시는 없을 것 같았던 군사 쿠데타가 현실로 일어났다. 다행히 국민들의 힘으로 이를 저지했지만 군사 쿠데타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에게 빨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인용 선고하지 않으면 군사 쿠데타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압박하고 나선 것 같습니다. 또 김민석은 괴담을 퍼뜨리면서 이재명의 군사 쿠데타 프레임을 지원했습니다. 김민석은 계엄을 앞두고 시신을 담는 종이관과 영현백, 시신을 담아 운반하는 비닐백을 영현백이라고 그런답니다. 영현백까지 준비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만에 하나 윤석열이 복귀하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국민들을 엄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와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좌빨 언론들이 선동하고 있는 확인도 되지 않은 괴담을 공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 퍼뜨리고 나선 것입니다. 내란 공작과 정권 찬탈을 시도해온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어쩌나 하는 공포감이 엄습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공포감을 일반 국민들의 공포감으로 일반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대반역죄가 드러납니다.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 감금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정권을 찬탈하려 시도한 자체가 대반역죄에 해당됩니다. 탄핵 기각 이후 탄핵을 주도한 이들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이 불가피해질 것이며 그 대가는 단순한 정치적인 책임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쿠데타니 영현백이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작전에 돌입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면서 마은혁을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은혁 없이는 탄핵안이 인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또 거듭 확인한 셈입니다. 박찬대와 김민석 등은 최 대행을 겨냥해서 거울을 보고 부끄럽지 않느냐, 양식과 양심이 있느냐, 윤석열 아바타라는 사실이 입증됐다, 이런 온갖 비난을 퍼부으면서 오늘 내로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내로 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평소 민주당의 스타일이죠. 오늘 내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말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탄핵이란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도 없고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마 기껏해야 실효성 없는 고발이나 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몸이 달아오른 이재명과 민주당의 언행들을 보면 그야말로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입니다. 더군다나 이재명은 오늘 방탄복을 착용하고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최고위원회의장에 나타났습니다. 자켓 안쪽으로 보이는 검은 라운드 조끼가 방탄조끼입니다. 이건 쇼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보통 방탄복의 경우 군인들이 아닌 이상 착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표시나지 않게 착용을 하는데 아예 드러내놓고 나 방탄 방금복 입었어, 이렇게 표시를 내고 나타난 것입니다. 전현희는 아예 발언을 통해서 이재명이 방탄복을 입었다고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전현희가 말을 안 해도 어색한 복장에 누가 봐도 방탄복을 입었다고 느낄 수 있는데 굳이 전현희가 방탄복 운운한 것은 우리 자작극이 아니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절정에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이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국민 절반 이상이 차기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서치뷰가 KPI 뉴스 의뢰로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실시해서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1.0%가 이재명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대선 출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44.8%였습니다. 44.8%는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양아치 짓을 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이 되더라도 물러나야 하는 사람이 대선에 출마해도 괜찮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중국 사람들인가요? 특히 호남에서도 전국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높은 56.8%가 이재명이 유죄를 선고받으면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찬성은 36.6%에 불과했습니다. 과거 다른 민주당 대표들과 비교할 때 여전히 이재명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음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볼 때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이재명이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선고되기 이전에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민주당 내부도 크게 술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이 당내 친명 세력들이 검찰과 내통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고 유튜브에서 주장했던 것도 이 같은 사태가 우려됐기 때문일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짜를 발표하지 않게 되면 이재명은 또다시 공포에 떨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재명의 말을 한 번 더 인용하겠습니다. 세상의 이치라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재명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